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이론 담당 어정민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좀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네, 제 소개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 전담을 맡고 있고요. 지금 지방법인에서 근무 중이고, 쓰진 않았지만 대학에서 부동산학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최전선에 나가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5기 이론 고득점 합격이고 저희 7년 차 강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합격 설명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저희 감정평가 이론 고득점 전략 방법을 한번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초점을요. GS를 어떻게 활용하고 진짜 이게 시험에 나올까? 우리가 연습했던 게 내가 정말로 이게 실력이 쌓여서 실전에서 합격으로 이어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짧은 그 내용들은 오늘은 이렇게 짧게 1번과 2번으로 공부 전략과 합격을 위한 답안지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감정평가 이론은 좀 특성을 정확하게 간파해야만 빠르게 합격할 수 있고 고득점 합격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주 확실하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서야 뭐 강약 정도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강약 정도, 중요도 정도도 이 순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절대적인 범위에 대한 나의 이해도입니다. 초시생들은 이론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뭔가 많아 보입니다. 읽어볼게요. 총론, 강론, 실무 기준 등의 규정, 관련 논문, 그해 다뤄지는 뜨거운 정책들 되게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GS 연간 일정을 따라가시다 보면 처음 진입했을 때의 그 부담감은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이제 회독수가 어느 선에 이르면 실무나 법규에 비해 훨씬 빠르고 그리고 쉽고 내용도 조금은 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범위에 대한 양보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여준 평가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조금은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장에서 쉽게 풀고 나와야 됩니다. 초반에 들어갈 때부터 이 문제는 안 나올 거야, 다 스킵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들어간 총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범위에 대한 문제는 소시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단연차라서 다 알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범위에 대한 거를 좀 확신을 가져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해와 암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선후 관계야 뭐 어떻게 설명 다르게 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 채점평도 보시다시피 정확한 개념 설명을 못했다 합니다. 암기가 부족하대요. 그것도 지적받고요. 암기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 이와 연결이 부족한 학생들이 너무 많대요. 암기는 됐어요. 기본선 그대로 옮겼지만 그 물음에서 원한 답을 적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는 균형을 좀 요하고요. 저희는 수험 전략은 반복이죠. 빠르게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쓴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해 없이 그냥 이 평면적인 답안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정평가 이론이 내가 자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많이 써봐야 쓰는 그 양이 축적되면요. 그게 바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답안지도 좀 편하게 쓰시면서 시리법 중에 실무 법규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세이브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 이론이에요. 그래서 1차와는 달리 1차 때 우리 왜 관계법규 벼락치기 하잖아요. 정말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연기 이제 진입하셨으니까 1차의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여기에서 감정평가 이론은 첫 번째 고득점으로 할 수 있고 이 고득점 또한 그 두 가지 과목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시간 세이브, 점수 세이브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조금은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들을 간략하게 적으면 여기와 같아요. 예, 중간 세 번째 단계에 단권화라는 단계가 들어가 있을 뿐이고, 기본서 이해와 암기, 그리고 답안 작성이고, 단권화는 저희 기본 강의 때, 그리고 실무 연기 스터디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저는 피처링 실무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론과 실무는 정말 같이 가고요. 여러분 진입하셨으니까 시리법 3.2.1채설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가지 과목이 다 같이 돌아가야 그때야 합격이 조금 들어옵니다. 특히 실무와 이론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정말 같이 가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연간 일정을 소화할 건데, 우리 Q&A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스터디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 세 가지로 말씀해 달라 하고 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딱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은 정말 반복이에요. 근데 정말 무한 반복이라든가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계속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반복 학습, 그리고 나홀로 수험생이 조금은 저희 정규 커리큘럼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스케줄링 또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와 경쟁자 그리고 팀장이라는 저희 러닝메이트가 함께 뛰어야만 1년의 과정을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거 없이 이 정규 안으로 들어와도 여러분 슬럼프 옵니다. 그리고 좀 못 따라간다고 좀 힘들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겪어내면서 1년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스터디를 들어와야 참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왜 해야죠? 라고 하면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들어와서 이따 정확한 문제와 이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볼 건데, 저희가 스터디 답안은 물론 어디가 이제 실전 시험장에서 제출해야 되는 답안지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위한 답안지는 항상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 계속 같은 궤로 가고 있어요. 그쵸? 기본 암기, 개념 설명, 1단계 이런 답안지를 원하고, 아까도 보았지만 그 개념 설명을 단순 암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예, 두 번째 스텝이 기승전결의 논리성을 갖춰야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따도 보겠지만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도 힘들어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GS 연기부터 사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실 텐데요. 같은 개념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길어지면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게 제일 쉬운 게 이론이죠. 법규는 논점 아느냐 모르느냐, 그죠? 실무는 시간 안에 풀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론은 적긴 적습니다. 근데 그게 점수로 이어질지 않을지는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그것은 답안지에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가 목표점으로 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터디에 들어오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저는 그래도 중점 두는 게 서와 결에 대한 연습도 스터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뭐 논점 파악이나 실무 연계 출제 등등은 앞으로 일정에서 많이 만나게 될 이제 친근한 저희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터디원들이 이제 합격을 바라는 마음인데요. 지난 이제 33회 대비 팀원들의 답안지인데, 처음에는 적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 연기 때는 여러분 오픈북 충분히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와서 내가 문제를 읽고 답을 좀 추려간다는, 접근해 간다는 초점에 맞춰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스터디에서는 제가 직접 채점과 첨삭을 할 예정이에요. 연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고 답안은 물론이고요. 보통 답안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최고 1등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평균점의 답안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답안도 나눠드렸고, 저의 예시 답안까지. 답안지에 대한 피드백은 이렇게 저와 함께 진행해 나가게 되고요. 제가 한번 저의 시절, 저도 조금 오래됐습니다. 저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적지 못했어요. 못 따라갔습니다, 연기 때는. 근데 그때 한 게 뭐냐면, 책을 펴고 물은 거에 대해서 해보려는 시도는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백지의 상태일지라도, 아까 단권화는 추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거 제 노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단권화 작업을 했는데, 저는 성격이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꼼꼼해요. 그래서
저는 워드 타자보다는 제가 써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했고, 네, 나중에는 요건 제가 이제 저희 팀원분들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나 제가 한번 시간 재놓고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가 이제 구성이 가능하도록 연간 일정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격의 답안지를 만들어낼 건데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연기부터 사기까지 감정평가 이론은 반복 학습, 그리고 암기, 답안지 현출 능력을 연습하고자 합니다. 큰 틀은 총론, 강론, 연기와 일기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가 보이시면 전체 회독수를 제가 적어놨죠. 진도별로 나간다고 해도 전체 1회독이 가능하고 3기, 4기에서 랜덤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서 내가 복기는 거기에 해당하는 회차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회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건 최소 5회독 이상을 목표로 이제 GS 일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연기에는 핵심 요약집이 출간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기본 강의 안 들었습니다 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연기는 다들 그렇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보다는 정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기에는 핵심 요약집으로 진행할 거고, 일기에는 실무기준 해설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논점별로 회차별로 보는 것보다요, 논점별로 좀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려고 해요. 이기는 기출문제 변형 분석입니다. 3기와 4기는 실전이라고 보고 있고 3기에는 우리 연구 관련해서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이라든가 뭐 학회집 그 연구 저서에서 주요 논점들을 제가 정리해서 같이 볼 예정이고, 4기는 물론 예상 문제 위주로 실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GS 연기부터 시험장까지 어떻게 이어질까, 이걸 한번 최대 좀 와닿게 구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 저희 스터디 문제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지금 이론 기본 강의는 들으셨다, 아니면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셔도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기 한번 보시죠. 학습 목표는 체계 잡는 거예요. 체계를 잡습니다. 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문 형식으로 30점 또는 20점, 10점 이런 식으로 단문으로 접근을 하고요. 1기 보실까요? 반복과 핵심이에요. 이 최라는 개념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1기에서 한 번 더 보완,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스터디가 구성되고요. 2기 한번 보실까요? 2기는 기출문제라고 했죠. 뭐지? 연기 1기는 이렇게 간단하더니 왜 2기는 이렇게 될까? 2기는 기출문제를 보실 건데, 기출은 고맙게도 이렇게 정말 단문형으로 우리가 서술 스터디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앞선 사례처럼 긴 지문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는 조금 이질감 있는 그런 긴 사례형 실제 출제되었던 걸 봐서 기출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기 일기에 우리 작업이 헛되지 않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출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연기부터 일기까지는 기본서 수준이라고 보시고요. 2기는 기출 이렇게 보시고, 3기와 4기는 계속 같이 실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3기는요 주요 연구나 논문 정리를 할 건데, 최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 중인 또는 우리가 핫하다고 봤던 논문들을 이렇게 문제로 구성해서 저희가 만나게 될 거고, 3기나 4기는 이렇게 긴 사례형이나 또는 실전에서 본 것처럼 단문형 40점 문제 이런 식으로 실전처럼 운영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전 기출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올해는 열심히 달렸는데요. 최유효 이용으로 말을 하자고 할 거면 맨 밑에 이렇게 짧게 10점으로 나왔고요. 앞서는 총론에서 열심히 했던 게 1번급으로 나와주면 정말 고맙겠죠. 근데 올해는 조금 아쉽게 문제 1번에서는 강론에서 출제됐고, 그래도 최라는 총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파트는 문제 4번과 문제 3번은 논점이 좀 지금 뭐 이거다 저거다 말이 많은데, 저는 34회 대비 강의에서 조금 더 간결하고 다듬어서 논점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때 문제 3번에서 물었던 거는 뭐 최냐 아니냐 이런 걸 묻진 않았어요. 근데 이 긴 지문 안에서 끝에만 보시면 최유효 이용의 이라는 개념이 언급됐죠. 그런 식으로 직접 묻진 않았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만 긴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답변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그 심리전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실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정말 열심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전처럼 다니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피처링 실무잖아요. 실무와 함께하는 이론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 문제 네 개 있죠. 어디가 지금 기출인지 보이시죠, 여러분? 예, 33회가 여기 6.4점으로 출제됐고요. 저희 스터디 문제가 이론 문제입니다. 스터디 문제에서 이렇게 저는 15점, 20점으로 관련 논점을 같이 공부하고 우리 이론에서 출제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예, 실무에서도 이렇게 같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입업 같이 돌아가고 특히 실무가 좀 가까워지고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론 과목도 편해지십니다. 예, 그것은 확실하니까 실무와 함께 공부하는 이론으로 이제 고득점으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저희 이거는 그 기본 강의 일정이에요. 저희 GS 강의보다 스텝이 1.5배 정도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요약까지 끝났고 해설서 강의, 중간 강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 강의, 그다음 기출, 종합 문풀 순으로 이제 연간 일정을 가져가니까 혹시 뭐 직장인이어서 기본 강의가 아직 덜 돼서 이런 고민이 있으면 앞에 강의는 동영상으로 시청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난이도 말씀드렸고 합격의 중요 요인이나 작성 합격 중요 요인은 앞선 답안으로 앞선 설명으로 좀 대신하고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5기잖아요. 여러분들이 34회 이제 합격생 되실 거고 후배님들 되시면 이제 기수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나 때는 말이야 얘기를 조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 때는요. 동차는 좀 오래 합격 힘들고 초시생 그리고 신규 진입 직장인 합격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합격이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맞는데 그 합격의 운이 이렇게 내려줘야 됐어요. 탁탁 나에게 와야 내가 잡는 거고 오지 않으면 그 애는 그냥 패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초시생, 직장인, 뭐 동차생 모두 다 단기 합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 이제 프라임 법학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앉아서 기다렸던 합격의 운이 있잖아요. 저희가 달려가서 이번에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라임 법학원 스터디 팀장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거든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희 34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